70주 연속 교보문고 10등 안에 드는, 그리고 1년 동안 50만 부를 판매한 작가 자청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시작하자마자 상반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글쓰기나 유튜브랑 썸네일이나 모든 컨텐츠에서 언매칭이라는 걸 해라. 만약에 책 제목을 짓는다 라고 하면 플라톤은 굉장히 옛날 철학자잖아요. 쿠팡 배달하는 플라톤, 이런 책의 제목이 있다면 되게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뇌에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역행자라는 책을 썼고 이상한 마케팅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유시민 작가님의 글을 첨삭을 해볼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악플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재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유시민 작가랑 너랑 커리어가 다른데, 당연하죠. 유시민 작가님은 저보다 30살도 많고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이기 때문에 저랑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클릭한 거 아니에요. 재밌다. 유시민 작가가 왜 글로 유명해졌느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유시민 작가는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죠. 1984년도 전두환 시대 때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고문 사건, 이때 같이 연루가 돼서 잡혀 들어갑니다. 이때 유시민 작가가 감옥에서 항소 이유서라는 글을 작성을 합니다. 이 글이 레전드인 이유는 유시민 작가가 14시간 동안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잘 써서 판사들끼리도 서로 돌려보면서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글을 본 교도소 교도관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를 할 만했네 라고 할 정도의 레전드 글이었다라고 해요. 물론 약간 과장된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옥중에서 글을 써서 판사들이 너무 잘 써서 읽어봤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글쓰기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2015년에 발표를 했고, 그 책의 일부를 한번 가져왔고 그 글을 제 나름대로 첨삭을 하고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재미로 그냥 이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자청의 글쓰기 수업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저는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를 편하게 해주기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편하면서 즐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글쓰기라는 것도 읽기가 싫잖아요. 일반적으로 재미가 없고. 근데 그거를 뇌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쓰고 재밌게 뇌에 충격을 적절히 주면서 쓴다면은 그 글은 바로 이제 역행자처럼 50만 부가 팔릴 수 있는 책이 되겠죠. 장난입니다. 유시민 글쓰기를 보고서 이걸 피드백을 할까 하다가 잘 모르는 채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글을 잘 쓰려면은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짧게 쓰기, 두 번째가 어려운 단어 쓰지 않기,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세 번째 뇌에 신선한 충격 주기,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제목은 독해력이에요. 유시민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목 독해력, 저는 여기서 좀 잘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글쓰기 수업에다가 제목이 독해력이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죠. 절대적으로 좋은 글이란 게 있을까? 우리는 글을 쓸 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게 기본적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시작하자마자 상반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글쓰기나 유튜브랑 썸네일이나 모든 컨텐츠에서 언매칭이라는 걸 해라. 만약에 책 제목을 짓는다 라고 하면 플라톤은 굉장히 옛날 철학자잖아요. 쿠팡 배달하는 플라톤, 이런 책의 제목이 있다면 되게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뇌에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독해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첫 문장 자체가 예상치 못한 몰입을 주는, 독해력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는 걸 가져와서 뭔가 설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시작 자체를 독해력이나 글쓰기나 책 이런 뻔한 게 아니라 음식으로 출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글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적절한 예시라던가 쉬운 예시 자체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추상적으로 글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사례들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 자체가 비문학처럼 한 4개에서 5개 단락으로 짧게 가기 때문에 예시를 쓰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지를 그릴 수 없는 글의 나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글이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상상할 수 있는 예시를 든다던가 내 경험담을 넣는다던가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첫 문단에서는 시작 자체가 음식으로 상반된 이미지, 언매칭으로 간 건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이해가 살짝 어렵고 주제가 좀 추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특정할 수 없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예시가 좀 없다 보니까 곧바로 독해가 되지 않는, 조금 추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제를 곧바로 뽑아내기가 좀 어렵죠. 글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뇌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아예 없죠. 항소이유서라는 30년 전 글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써있고 한자도 많고 어려운 단어들로 써져 있어요. 그걸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쓰는 게 잘 쓰는 글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쉽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서 전체적인 글을 보면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나마 어려운 글이 공감, 취향, 논술문 뭐 이 정도? 근데 중학생만 돼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이 단어들을 너무 쉽게 쓰고 문장 자체가 짧아요. 사실 문장 자체가 짧고 단어만 쉽게 써도 글 잘 쓴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근데 여기서 처음에 주장했듯이 예시들을 넣으면 좋다. 결국 안 좋은 글에 대한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글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 이 예시가 좀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여기 추가 부분, 예를 들어 주장을 하고서 근거가 없는 글이 있다. 유시민은 조잡한 놈이다 라는 칼럼을 10여 년 전에 본 적이 있다. 나는 이런 글을 좋아하는데 아쉬운 것이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는 글이었다. 이런 글은 아무 의미 없는 글의 나열일 뿐이다. 이거를 좀 더 길게 사례를 가지고 재밌게 풀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글에 대한 예시문을 가져오던가 내 경험담을 넣었다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도 다 장점들이 있지만 굳이 단점들을 말을 한다면 주제의식, 의미 있는 정보, 명료한 논리, 적절한 어휘와 문장,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에요. 읽었을 때 곧바로 뇌에서 처리가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짧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써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작가마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좀 지저분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4개로 쭉 보여주는 것 자체가 친절하진 않더라도 좀 멋있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작가들의 취향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은 저는 이런 걸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두 번째 문장까지 보면은 마침표가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밖에 안 갔는데도 마침표가 3개나 있어.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독서뿐이다. 결국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게 오히려 어렵고 정말 글을 잘 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나 일반 작가들이었으면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독서뿐이다가 아니라 미사여구를 붙이고 부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이고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럴듯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막 써긴 했는데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독서라는 고독한 행위를 해야만 한다. 여기서 고독한도 좀 쓸데없는 거고 여기 쉼표도 굳이 붙일 필요도 없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첫 문장은 최대한 깔끔하면 좋아요. 첫 문장이 왜 짧아야 되냐? 예를 들어 제 책 역행자의 첫 문장을 보면은 1년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깔끔하게 끝나요. 두 번째 문단도 보면은 그런데 내 말은 현실이 되었다.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 정말 짧게 들어가죠. 첫 문장은 짧게 쓰고 그 다음에는 좀 길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첫 문장 자체는 결론만 이야기를 하거나 임팩트 있게 뇌에서 확 이해가 되도록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첫 문장부터 길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읽기가 싫은 문단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철학적인 비유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농장에 있는 닭을 보라.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단도 보면은 인간의 삶도 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말 짧게 들어가요. 저도 이 정도로 짧게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그걸 봐 라고 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아트적으로 끝냈어요. 이 책 자체가 짧은 문단으로 5개씩 이루어진 구조의 책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짧게 끝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는 정말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부사라던가 수동태라던가 이런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시죠. 문장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짧고 쉬운 어휘로 잘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나마 피드백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형식상 어쩔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예시나 친절한 설명이 없다.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역행자의 작가 자청이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장관님 글을 간단히 첨삭해 보았습니다.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는 영상 되셨으면 좋겠고, 저의 글쓰기 꿀팁 중에 하나는 쓴 거를 읽다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딴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쉽게 고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주장이나 문장에 대해서 예시를 드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던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청의 글쓰기 수업 유튜브 떡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렇게 늘고 있는데 한번 편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